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윈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그 헤르메틱 철학의 7가지 원칙 중 두 번째 원칙, 상응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자료를 이제 보충하는 차원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맨리 피 홀씨가 예전에 The Seven Laws Governing Human Life라는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7가지 원칙이다. 즉,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가장 대표적인 거 7가지 똑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리 피 홀씨가 이 강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강연 내용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체 강연의 제목은 The Septenaries라는 겁니다. 이 Septenary라는 것은 이제 7개라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7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총 5차례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주제로 2시간짜리 강연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 한번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Seven Creative Powers of the Godhead.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의 창조주의 7가지 창조의 힘. 그런 게 7가지가 있나 보죠. 그리고 The Seven Great Ages of the Earth. 이 지구의 7가지 시대, 7개의 시대가 있습니다. The Seven Races of Mankind. 인류의 7가지 종족. 여기서 말하는 seven r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인류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7가지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시대가 있고요. 그걸 첫 번째 레이스는 아다믹 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말하자면은 영혼의 영적 세상에 있다가 이제 인간의 물질 세상으로 내려온 그 첫 세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레이스고, 두 번째 이건 제가 다 이 강연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레이스는 아담의 후손들, 이제 케인과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성경 얘기하면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카인과 아벨이 있고요. 그 두 사람은 이제 이제 카인의 종족이 있고요. 이제 아벨은 죽어서 후손을 못 남겼죠. 그다음에 이제 셋,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셋이죠, 셋.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셋의 후손들로 이렇게 출발이 되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고. 이제 맨리 피 홀씨의 이제 다른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맨리 피 홀씨에 따르면 이제 셋의 종족이 말하자면 이제 세 번째 인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뮤리아라고 하는 그 종족, 이제 세 번째고, 그 위에 아틀란티안 종족이 있고, 우리는 아마 5번째 종족일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네,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네요. 네, 그 다음에 요 4번째 강연이 이거죠. The Seven Laws Governing Human Life.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7가지 우주의 법칙, 신의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Seven Schools of Mystery Religions. 말하자면 이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문 체계의 7가지 종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4번째 The Seven Laws Governing Human Life에서 이제 상응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발리온에서 다루는 7가지 법칙이랑 이제 카이발리온은 이제 헤르메스 철학을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맨리 피 홀씨가 말하는 것은 꼭 헤르메스 철학에만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고대 전통을 다 아울러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7가지 법칙을 이제 지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주로.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리 피 홀씨가 이 강연에서 말하는 7가지 법칙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가 The Law of Evolution. 이제 law라고 했죠. 이제 principle이라고 안 하고 이제 맨리 피 홀씨는 law라는 단어, 법칙, 원칙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 같은 의미죠. 진화 또는 성장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진화라는 것은 꼭 다윈의 진화론 그런 아주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큰 개념입니다.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것 역시 아주 나중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만은 이제 어떤 창조의 힘으로 인해서 가지고 이 물질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볼릭하게 이제 더 fall이라고 하고 영적인 세상에서 이제 그 fall을 통해서 이제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즉 그 과정은 involution이라고 하고. 자, 이제 물질 세상이 만들어진 후에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품고 있는 하나의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영적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 fall의 반대 개념. 이거를 이제 redemption, salvation 또는 우리말로 하면 조금
뭐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 다시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을 evolutio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nvolution을 통해서 이 물질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물질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시 영적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이제 evo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화 성장의 법칙이다. 자, 이거는 이제 헤르메틱 그 카이발리온에는 등장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다루게 될 진동의 원칙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w of Evolution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상응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진동의 원칙으로 넘어갔을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2번은 Law of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의 법칙. 자, 이것 역시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7가지 원칙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Law of Polarity, 극성의 법칙. 자, 이것도 이제 카이발리온과 같은 내용입니다. 극성의 원칙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Law of Harmony and Rhythm, 조화와 리듬의 법칙이다. 자, 이것 역시 카이발리온에서 등장하죠. 거기서는 이제 Principle of Rhythm, 리듬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Law of Analogy, 비유 상응의 법칙이다. Analogy, 이게 비유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아마 그런 말씀 드렸었죠. 비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알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우주의 원칙은 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위의 것이든 하위의 것이든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완전하게 알면은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Law of Analogy거든요. 이것이 바로 The Principle of Correspondence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 강연에서 이 5번 항목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유심론의 원칙 이런 건 없죠. 아마 이 유심론의 원칙은 말하자면은 그 창조론 또는 이제 뭐 그 세계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맨니 피오시는 그 이제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또 다른 클래스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6번하고 7번은 맨니 피오시가 이제 이건 약간 불완전하다라기보다도 그 정식 법칙이 아니라 말하자면 임시 법칙이라 해야 되나? 그 뒤에서 다 설명하겠습니다. 7과 5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끼워 넣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Law of Rebirth, 환생의 법칙. 이 환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사실 이 진화 성장의 법칙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화 성장의 법칙의 subset이다. 7번 마찬가지, Law of Karma, 카르마의 법칙. 이것은 인과관계의 법칙이라고 그 일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인과관계 법칙의 subset이다. 자, 그렇다면 왜 6번, 7번은 이렇게 임시라고 이제 임시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뭐 진리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7과 5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 이 맨니 피오시 강연이 전체적인 그 주제가 이제 septennary라고 했잖아요. 그 우주의 구조를 지탱하는 septennary라는 것이 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이 그 구조를 가만히 그 뜯어서 보면은 7가지의 원칙 같은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7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 7가지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현재까지는 5가지다. 우리 인류가 현재까지는 5가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7가지 중에서. 우리도 인류 아까 그 The Human Race, The Seven Races of Human Beings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5번째 인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5개까지 현재로서는 5개까지 발견 못한 것일 수도 있죠. 나중에 뭐 제6의 인류, 제7의 인류가 나오면은 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들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The Five Celestial Buddhas out of Seven. 며칠 전에 그 디아니 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우리말로는 이제 오방불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그러니까 7개라는 거예요. 사실은 7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5개의 부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태교 전통에서 7 엘로힘이 있듯이 이제 사실은 이 디아니 부다도 7명의 존재가 있는데 우리 현재로서 알려진 것, 그 말하자면 그 베일을 걷어낸 것이 이제 현재까지는 5명이다라는 얘기죠. Five senses out of seven. 자, 우리가 인간은 5개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7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6번째랑 7번째는 아직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이제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은 알려져 있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sixth sense라는 말도 있고, 그 육감. 그래서 어떤
어떤 감각 기관에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뭐 예지력 같은 거라든지 그런 육감 같은 거 있잖아요.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뭐 미리 아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 식스 센스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세븐스 센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아직 그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머지 6번째와 7번째 센스 감각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5 human races out of 7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 인간이 꼭 총 7개의 이제 종족이 이제 출현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현재까지는 5개가 나왔다. 5 continents out of 7. 그 대륙도 뭐 이제 뭐 7개인 모양입니다. 뭐 나중에 또 뭐 새로운 대륙이 발견될지도 모르죠. 5 laws out of 7.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법칙도 7가지 중에서는 현재 5개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1, 2, 3, 4, 5라는 거예요. 매니 POC에 따르면. 뭐 그리고 이제 매니 POC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이제 고대 전통으로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가르침이겠죠. 자, 5 planets out of 7. 자, 우리 이 7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7 행성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고대인들의 7 행성 하면은 그거거든요. 수성, 금성, 달, 태양, 목성, 토성, 그리고 화성 이렇게 7가지인데 그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그 7개 중에서 5개만 진짜 행성이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태양하고 달은 이건 엄밀히 말해서 행성이 아니죠. 태양은 별이고 달은 행성 주위를 지구라는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잖아요. 자, 하지만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진짜 그 2 행성이 더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임시로 뭐 태양과 뭐 달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쩌 보면은 그 나머지 그 2개 행성이 뭐 해왕성, 천왕성일지도 모르죠. 네, 뭐 어쨌든 그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매니 POC에 따르면. 자, 그다음에 5 vowels out of 7. 자, 이거는 이제 영어 기준인데요. 그 영어의 모음이 이 vowel은 모음이란 뜻이거든요. 모음이 5개가 있잖아요. A, E, I, O, U. 자, 그런데 모음도 사실은 7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개의 모음은 밝혀지지 않았다. 네, 뭐 이게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2개의 모음이 W하고 Y다. 뭐 그런 설도 있고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5 glands out of 7. 이 gland는 이제 우리 신체에 있는 분비샘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에 이제 중요한 분비샘 7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 5개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 2개는 아직 그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정확히 그 기능이 무엇인지는 아직 100%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 pituitary gland하고 그 pineal gland, 그러니까 우리 pineal gland 송과체죠. 그리고 이제 pituitary gland는 그것도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건데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그냥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2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6번하고 7번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직 그 6번하고 6번째와 7번째 법칙은 아직 100%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rebirth하고 karma, 환생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을 그 넣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환생의 법칙은 진화 성장의 법칙의 일부이고 카르마의 법칙은 인과관계의 법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 상응의 원칙, 그 맨리 POC가 얘기하는 The Law of Analogy, 비유 상응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강연에서 했었던 말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받아 적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 위주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 실제 이 지문 전체를 이제 번역하진 못했고요. 그냥 영어만 써놓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이건 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영어를 읽고 그 자리에서 한번 번역을 대충 해보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nalogy was to ancient man the universal key to all knowledge, and it was based upon the fact that nature is infinitely repeating its own processes. 자, 이 비유라는 것은 이 고대인에게 그 모든 지식을 그 지식의 자물쇠를 잠금 상태를 풀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열쇠였다. 예,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그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도 이 비유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it was based on the fact that 그 nature is infinitely repeating its own process. 이 자연은 무한히 그 어떤 똑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 사실을 이제 고대인들이 이제 그
알게 된 이후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즉 상응의 원칙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Leonardo da Vinci became one of the greatest exponents of the law of analogy.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law of analogy, 이 상응의 법칙 또는 이제 비유의 법칙을 아주 잘 활용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greatest exponent, 이 법칙을 옹호하는 그런 대변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He found, for example, all the motions, stresses, and tensions of the human body captured in miniature in the human hand or in the human foot. 그래서 다빈치가 이제 뭐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일가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인간의 손 또는 발을 보고 그 이 몸의 상태를 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모션, 스트레스 받는 것들, 어떤 압박, 신체에 대한 압박, 그리고 텐션,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사람의 손을 보고 또는 발을 보고선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상태에 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손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비유의 법칙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의학 비슷한 거예요. 뭐 한의학에서 또는 뭐 손금 보는 거라고도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그 한 부분을 보고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he found all of society captured and held in the human face. 그 사람의 얼굴,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 사회, 우리 인류라는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것을 보고선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다빈치와 사례가 뭐 그런 말 있죠. 그 부처님의 손바닥에 이제 세상이 있다. 이게 아마 서유기에서 나왔던 건가요? 예. 어찌 보면 이것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손바닥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헤르메스 철학의 상응의 원칙을 표현한 하나의 그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건 제가 그냥 생각나가지고 써놓은 건데 뭐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He recognized that all things are alike in substance and principle, differing only in size and the number of their related parts. 자,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상응의 법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all things are alike in substance and principle. 그 속성과 그 원칙 면에서는 모든 것이 같다. 단지 그 크기하고 그 이제 구성 요소의 수, 뭐 이런 외형적인 면에서만 다를 뿐이지 그 내면에 있는 속성과 원칙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그는 이해했다라는 거죠. 이 다빈치가. Thus all creation suspended from one creative power, moving therefore from one basic archetypal pattern, the laws governing the universe must inevitably force all things to a vast internal similarity.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창조주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수많은 그 개체들이 있지만 사실 그 속성은 다 똑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기 썼죠 제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 one basic archetypal pattern, 하나의 원형에서 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것의 작은 일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laws operating upon substances and elements, molding these substances and elements into innumerable structures. 자, 수많은 물질 그리고 그 원소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각양각색의 크고 작고 뭐 다양한 모양을 가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전부 다 그 원형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It can be discovered by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s. 이 구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다 똑같다. 왜냐? Because all of them must have archetypal conformity with the vast pattern upon which they are designed or from which they are taken. 하나의 소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패턴, 그 원형 면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도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이거 지금 한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refore, we have the great Hermetic statement of this law, supposed to have been found by Alexander the Great in the tomb of Hermes Trismegistus in the valley of Hebron. 네, 이거는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에 그 유튜브 설명란에서 썼었던 건데 그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면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터스의 묘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열어봤더니 이
헤르메스의 이제 유해는 이미 다 모래로 변했고요. 워낙 오래전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 태블릿이라는 게 그 안에서 발견됐다라고 하죠. 그 에메랄드 태블릿 이렇게 초록색, 뭐 진짜 에메랄드는 아니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어떤 그 판때기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거기 적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상응의 원칙이죠. That is, this great law was inscribed upon an emerald, and it says, that which is above is like that which is below. That which is superior like unto that which is inferior. 네, 바로 이 문구가 그곳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아래에서와 같이 위에서도,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은 같다. 그리고 이제 superior, 그러니까 상위의 우월한 것 또는 뭐 그런 의미도 쓰입니다만은 상위의 것과 inferior, 하위의 것도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겉으로는 다르지만은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다 똑같다. This means that there is a tremendous archetypal sympathy between the universe and the electron, that actually the cell, the atom, each of these is a little world, and the world is the great cell, the great atom, that everything actually moves upon one basic key pattern, and who possesses the key to that pattern possesses the key to all knowledge. 아이고 숨차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우주, between the universe, 그리고 electron. 우주는 굉장히 큰 거고 이 일렉트론은 이제 조그만 전자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cell, atom.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 그리고 atom, 그 원자 하나.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아주 작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세포 또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원자다.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패턴, 이 우주를 관통하는 이 패턴을 이해하면은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것을 알면 큰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큰 것도 알 수 있고요. 큰 것을 확실하게 알면 작은 것도 알 수 있고,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중간 규모의 것이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작은 것과 큰 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is means or meant to the ancients that if man could ever understand one thing completely, he would know all things. 자, 여기 나오죠. 이 인간이 어느 하나라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면은 10개, 100개, 100만 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It's quite a challenge. 여기서 이제 약간 웃긴 얘기를 하는데 It's quite a challenge because he's never gotten very far, but he's still working on it. 물론 인간이 어느 하나라도 이거 제대로 지금 뭔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이해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노력함으로써 조금 더 이 지식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But the old alchemists gave us a little, or rather encouraging thinking on that process. 자, 하지만 그 고대의 그 옛날 중세 시대 특히 그 연금술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They said, for example, that deity in its infinite wisdom had given man 3 books to read. 이제 연금술사들의 그 고대 연금술사들의 말에 따르면은 deity는 신이죠. 신이 인간에게 3권의 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신비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3권의 책을 주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 The Holy Scripture. 즉 다양한 전통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경전들, 성스러운 책들. 그건 진짜 책이죠. The second, the universe. 두 번째 책이 뭐냐면은 이 우주라는 것. 우리가 이제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 같은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고대의 뭐 점성학 같은 것도 발달하게 된 이유가 이것도 사실은 이 우주 전체, 이 밤하늘에 수놓고 있는 이 별들과 행성들,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한 권의 책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And third, the man himself. 그 세 번째 책은 뭐냐면 다름 아닌 인간이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하자면 공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책입니다. And that in these 3 books were the secrets of all things. 이 세 권의 책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자, 이 모든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세 권의 책을 다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한 책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비밀을 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The most difficult to explore would be the universe. 이 세 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탐구하기 어려운 것은 다름 아닌 우주다. 네, 우주, 인간이 탐험하기 가장 어려운 것. 왜냐하면 너무 방대해서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고대인들에 비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러지만은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를 이해할 수는 없죠.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점성학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100% 이해할 수는 하기는 힘들다. 마스터하기는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The most difficult to intellectually understand would be the scriptures. 자, 이 두 번째 책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경전, 뭐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그 종교 전통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수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인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동영상 이 시리즈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긴 하죠. 예. 하지만 이것은 단지 지적 능력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읽어봐도 머리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그 논리적 사고, 좌뇌만을 가지고는 이거를 경전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냥 수박 겉핥기에 지나고 수박 겉핥기에 이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이 경전을 그 담긴 그 오컬트화된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말하자면 열쇠가 필요한 것이고 심볼리즘이라는 열쇠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돕기 위한 이제 수많은 이제 뭐 자료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태교 전통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발라라는 열쇠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대 옛날 카발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유태교 랍비들이 남긴 그런 수많은 커멘터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말하자면 경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거의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the simplest, most immediate, and that for which we have an inevitable and well-recognized sympathy is ourselves. 자, 그나마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네, 우리 자신. 그나마 가장 그 친숙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실 나와 제일 가까운 존재 아닙니까? 예, 물론 이것도 쉽진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것도 자기 내면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나의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올림푸스 신의 이제 최고봉 그 왕이 이제 그러니까 올림푸스 산의 왕이 그 제우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우스가 유일하게 할 수 없었던 것, 그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지 못했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헤라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것,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나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게 결국 마음 공부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자기 개발을 하는 것,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Therefore, man actually possesses or contains within his own structure the key to all other things. That there is not one principle in space that is not somewhere in man. That there is no law operating in space which does not operate somewhere also in the compound construction of the human being. 자, 따라서 이 우주의 비밀, 이 비밀의 해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보질 않아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라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원칙을 발견하면 그 원칙이 이제 우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법칙,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알면 우주의 법칙도 이해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Consequently, 잠깐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nsequently, the motive for perhaps for the greatest adage of antiquity, man know thyself. 자, 그래서 인간이여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유명한 명언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고 있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면. 그 다음이 나오죠.
Man cannot always explore other things successfully. 자, 자기 자신 외의 것들을 그 100% 공부해서 마스터하기는 항상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밖에 있는 바깥 세상을 이제 탐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그 지식을 만드는 것은 그 만만치 않은 일이다. He can examine the rocks, but he loses the great geological lessons long before he has mastered them.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밑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자연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자연의 그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자연을 연구하고 탐구함으로써 마스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뭐 평생 동안 연구를 해도 다 알 수가 없죠. Man may explore space, but still he comes only to the mystery of more worlds to conquer. 이 광활한 우주라는 것을 이제 탐험하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더 큰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우주로 나가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방법으로는 이제 마스터하기 힘들다는 거죠. 우주를 탐험함으로써 이 지식의 열쇠를 다 풀기는 힘들다. 그리고 he may study theologies endlessly, but they are somewhat strangely detached from his own experience, and there is in them so much conflict that man often becomes discouraged.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자연이랑 우주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 세 권의 책 중 그 우주를 탐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이제 경전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그 키가 역시 열쇠가 없으면 그 심볼리즘의 열쇠가 없으면 이게 내용이 피부에 잘 와닿지도 않고 그 종교적인 갈등 뭐 이런 데만 휩싸여 가지고 이제 사람이 지치기만 한다는 거죠. 논쟁만 일삼다가 지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But within himself, searching inwardly, exploring the mysterious recesses of his own total being, man has available the only thing he can really understand and the only thing he can really know, his own life. 자, 우리가 진정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네. 사실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 사실 타인을 완벽하게 안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연구해 보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It must be that the answer is there. Otherwise, there could be no answer. For man can never live someone else's life, nor can he know with certainty the depths of the heart of another person. 자,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그 밖에 있는 것, 타인, 우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을 탐구함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반드시 그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설명이 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So all the answers, all the way from the shallow externals of his present ignorance to the deepest profundities of his divine origin, all these things must be within himself. 자, 그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고 여기 표면에만 집착하는 그 무지한 상태, 그런 상태의 인간도 있고 또는 그 신성한 근원을 아우르는 심오한 깨달음에 이른 자들도 있고. 자, 인간을 속성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해답은 인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자연의 그 반복되는 패턴이 그 인간 내면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mystery of his body must be in every drop of blood. 이제 또 비유를 드네요. 자, 우리 인간의 신체의 모든 비밀은 그 피 한 방울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에 신체의 비밀이 담겨 있다. The total of his consciousness in every nerve cell. 하나의 신경세포 안에 우리 자신의 의식이 담겨 있다. Every organ must tell the story of all others. 우리 안에 신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장기들이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장기를 알면 나머지 장기들의 상태, 어떤 속성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Every sense perception must contain all the others. 하나의 감각기관 안에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아무리 그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원자라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제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듯이 이렇게 계속 아무리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을 이제 무한히 많은 개체로 나누더라도 그 전체를 보존하고 있듯이 인체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피 한 방울에 우리 몸의 전체 상태가 다 그 정보가 기록돼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And must 어디까지 했죠? And the total human being in his life and experience must have within him all life, all experience, both relating to causes and effects. 자, 그리고 한 인간의 삶에는 모든 생명체의 삶과 경험, 원인과 결과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뭐 지금 뭐 70억 인구가 몇 억이죠, 그죠? 70억인가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의 인간 안에 사실은 인류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그런 식으로도 그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Through this contemplation, the human being seeking to know the workings of the world finds these workings wonderfully folded through his own personal nature. 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원리, workings of the world,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내 자기 자신을 알면 돼요. 내 personal nature 안에도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직 많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Thus, the law of analogy helps him not only to recognize this wonderful concatenation, as we call it, or a sequential descent of similars, but it also helps him to be aware that all bodies are houses for souls. 자, 우리가 이 상응의 원칙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뭔가를 알 수 있냐면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이라는 것, 신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고 vessel 또는 vehicle, 뭐 차량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유했잖아요. 또한 집에 비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눈으로 볼 수 있고 혼은 볼 수 없죠. 자, 하지만 이것들도 다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서 다음 포인트에 설명을 했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것, 말하자면 인간의 영혼, 그리고 보이는 것, 인간의 육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관계에 있다. 이것도 육신과 혼의 관계도 우리가 이 상의의 원칙을 적용하면, 즉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해할 수 있듯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보이는 것은 말하자면 현상계잖아요. 그 원인의 세상. 자, 그리고 이 원인을 이 원인을 알면 이 원인을 만들어낸 거꾸로 얘기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현상계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어떤 현실화된 세상.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생각이 힘난 다양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그 현상계가 있잖아요. 그 현상을 통해서 관찰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만들게 한 그 원인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혼과 육신도 이와 그 관계도 이 상리의 원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ll souls are housed in bodies. That all 여기 그 말이 나오네요. That all things visible have their relationships to things invisible in the same manner. 이 상리의 원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 visible한 것과 invisible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도 똑같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Though differing perhaps in quantity, quality, or degree. 어떤 그 규모 그리고 어떤 질 그리고 또는 어떤 정도, 어떤 레벨,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그 geometrical design, 이 구조의 디자인 자체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육신이든 영혼이든 간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Thus, the law of analogy enables us to study the greatest from the least, also enables us to approximate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as far as it is qualitatively concerned, the substances in terms of living essences by which the universe is sustained. 자,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공부함으로써, least, 작은 것, 큰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죠. 우주의 크기까지는 알 수 없더라도 우리가 작은 것을 공부함으로써, 즉 인간을 공부함으로써 그 우주의 속성과 그 구조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ll these things we come to know.
그다음에 이제 파라켈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파라켈수스 이제 중세 시대의 유명한 학자였죠. 파라켈수스의 이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2의 헤르메스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 스위스의 헤르메스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혜로운 그런 현자였던 모양입니다. Paracelsus was of the opinion also that because of these sympathies within our own natures, we had a bridge or binder between these similarities in ourselves and the great archetypal patterns in space. 자, 파라켈수스가 어떤 얘기를 한다면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 내재된 유사성 덕분에 이 파라켈수스가 이 세상을 관찰하고 해보니까 이 세상 우리 자신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이런 유사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것,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우주적 규모의 큰 원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상리의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If the human being could understand some motion, some energy, some principle within himself. 만약에 인간이 그 자기 안에 some motion,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의 motion, 이 motion이라는 게 꼭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동기, 원동력, 어떤 에너지, 그리고 어떤 원칙, 그 인간 내부에 있는 그 원칙을 하나라도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He was then capable of the apperceptive experience of the universal correspondence. 그 법칙을,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우주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말하자면 동작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pperceptive experience라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일단 perception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지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의 힘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각한다. 뭐 감각기관이라든지 뭐 정신의 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우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는 지각한다라기보다도 apperception, 통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 능력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상의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원리를 지각하듯이 우주의 원리는 통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통각이라는 말이 좀 저도 이제 이거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어떤 직관이라든지 어떤 느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실제로 그 우주에 나가봐가지고 진짜로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보고선 이렇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응의 원칙을 통해서 직관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문장은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se things he can do, but from the outside he can never conquer these energies because he can never approach anything from the outside and know it.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 우리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공부함으로써 완전히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멘탈 능력, 지각을 통해서는 그 많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He may examine it, he may analyze it, he may come to some decision concerning its structure and form. 자,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사물, 어떤 돌덩어리라고 하죠. 그것을 잘 연구하고 조사해보고 관찰해보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돌덩어리의 그 구조와 형상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내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만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But all things are known only from within. 그것이 말하자면 진정한 알미라는 거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지식을 이렇게 축적할 수는 있지만 100%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연구하고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느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But from the withinness of himself, man is in harmony with the withinness of all other things. 자, 하지만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 내면을 이제 100% 확실하게 알므로써 다른 것들의 내면들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걸 관찰하고 분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내면의 속성.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바깥 사물은 그 내면을 직접 파고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 나의 배우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알 수 없잖아요.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내면. 자, 하지만 내 자신의 내면을 확실하게 알면은 그 상대 타인의 내면도 다 똑같은 원칙으로 원리로 이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의의 원칙의 그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연금술사들이 얘기했었던 그 3권의 책들 중 그 3번째, 인간 그 자신, 우리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다 밑에 실제로 번역 안 하고 제가 읽다 보면서 즉흥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제가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의의 원칙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3번째 원칙을 한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